이거 네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네. 어디 많이 본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저널 미팅을 준비한 김기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오가노이드 머추어레이션을 이제 AI 시스템과 결합한 플랫폼과 관련돼 있는 연구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퍼블리시 타임은 지금 2024년 12월 7일로 제가 기재해 두긴 했는데 어, 이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바이오 아카이브라고 해서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 이런 저널 미팅에 적합한 논문은 아니지만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가져왔고, 또 추후에 저희가 진행할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차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온 거는 뭐 피어 리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들으시면서 좀 걸러서 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학교 지하류 교수님 그룹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해당 그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티슈 라이크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어, 그 메쉬 타입의 일렉트로닉스를 개발해서 이제 실린지 타입으로 체내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논문을 최초로 쓴 그룹이고요. 어,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체내에 있는 티슈와 그 메카니컬한 프로퍼티가 매칭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수업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실리콘 기반의 이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뇌같이 소프트한 티슈랑 어, 그 물성이 맞지 않아서 조직에 이제 손상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챌린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메쉬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소프트한 티슈와 잘 맞아서 장기적인 레코딩이나 스티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보그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보그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보그는 아니고 사이보는 여기서 말하는 사이보는 이제 일렉트로닉스고 뒤에 붙은 오그는 이제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개발되어 있는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닉스랑 오가노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형태를 여기서는 이제 사이보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그룹에서는 이제 오가노이드랑 메쉬 타입의 일렉트로닉스를 같이 코컬처를 해서 오가노이드랑 일렉트로닉스랑 같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어, 컬처를 하면서 오가노이드의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오가노이드의 특성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닉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오가노이드가 자람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데 이 스트레칭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또 결합을 해서 AI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이제 어, 어떤 오가노이드를 스티뮬레이션하고 혹은 센싱을 했을 때 그 변화들을 좀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는 연구도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이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AI 기반으로 이제 그 오가노이드를 이제 머추어레이션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어, 여기서 사용한 그 셀은 휴먼 PSC 스템셀을 사용을 했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심장에 맞게 이제 오가노이드를 성숙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슈랑 굉장히 유사한 유연성 혹은 물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마이크로 스케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셀 단위에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메시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오가노이드의 그런 구형 구조를 전면 그 전체 면적을 다 감쌀 수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서 센싱과 스티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오가노이드가 성숙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을 센싱을 하고 이 오가노이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머처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시켜주는 이제 클로즈 루프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AI에 기반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AI 쪽은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생소한 용어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은 이제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그러니까 차원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를 했고요. 얘네가 어떻게 그럼 성숙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수도 타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타임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파라미터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싱글 셀이 어떻게 분화되고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추적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제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바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강화학습 기반의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각각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생소해서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차원을 좀 줄이는 거는 사실 바이오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XY로만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3차원, 4차원 뭐 그 이상의 변수들이 많은데 이 변수들 다 고려하게 되면은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주다 보면은 차원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저차원일 때는 인포메이션이 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AI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줄어들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과목이 이렇게 9개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9개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게 되면은 학생 한 명당 봐야 되는 변수가 9개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정보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라고 하는 주요 과목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고 미술, 체육, 음악은 예체능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서 학생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9개의 변수를 가진 거에서 2개의 변수를 가진 것으로 정보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보 처리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지표가 이제 이런 수도 타임인데 수도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1로 이제 구분을 짓고 이 사이에 중간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제 사용자가 나눠서 그 스테이트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숙한 상태를 이제 0이라고 두고 머추어한 상태 1이라고 뒀을 때 그 중간 지점을 0.3, 뭐 0.5, 0.7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금 오가노이드가 어느 상태이다라는 거를 이 수도 타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전처리 과정이고 데이터가 프로세싱이 되면은 이제 AI가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내게 됩니다.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말씀드리자면은 블랙박스 펑션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최소한의 시도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랙박스 펑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인풋을 넣고 이게 아웃풋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지 이 프로세스를 해석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블랙박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얘네를
최적의 최소한의 시도만으로 이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큰 산을 발견했고 이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무작위로 아무 지점을 찍어서 헬기를 올려 보내서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헬기를 띄워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어, 격자로 나눈 그 지점의 높이를 측정을 하고 각각의 격자에 해당하는 높이를 비교를 해서 최고 높이를 찾고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는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과 유사한 방법인데 먼저 무작위로 세 곳 이상을 탐색을 합니다. 이걸 초기 탐색이라고 하고 무작정 그냥 세 곳을 탐색을 하고 이 탐색한 그 세 곳을 기반으로 해서 산맥 전체의 예상 고도를 그립니다.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예상 고도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 탐색 지역을 또 갑니다. 거기서 또 프로세싱을 통해서 예상 고도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고도 지도를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곳을 또 한 번 더 찍어 볼지를 이제 유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우시안 프로세싱을 통해서 얻은 예상 고도 지도가 굉장히 리즈너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최고 높이의 산맥을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조금 더 탐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탐험을 하고 그 찍은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예상 고도를 그리고요. 이게 반복해가면서 더 높은 지점에 산 봉우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 과정도 굉장히 많은 횟수를 돌려야 되겠지만 1번과 2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선은 그 오가노이드의 성숙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측정한 다음에 해당 지표를 가지고 이제 스티뮬레이션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험을 보시면은 이제 그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랑 이제 오가노이드를 같이 키운 것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인데 먼저 B 부분이 이제 그 일렉트로닉스 부분입니다. 파브리케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R sacrificial 레이어를 깔고 여기서 그 유연한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는 SU8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U8 패터닝을 하고 인터커넥션은 이제 크롬, AU 크롬을 사용을 했고 센싱을 하는 일렉트로드 그리고 스티뮬레이션 하는 일렉트로드는 PT 일렉트로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SU8을 깔아줌으로써 이제 절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부분으로는 여기 이제 바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바코드 일렉트로닉 바코드를 같이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그 해당하는 일렉트로닉스가 오가노이드랑 잘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미경 이미지를 옵티컬 이미지랑 이제 플루오레센스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메쉬 일렉트로닉스랑 오가노이드가 잘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을 했고 서플 이미지를 통해서도 오가노이드를 총 11일까지 키웠을 때 3주 정도 키웠을 때 이제 오가노이드가 성숙되는 거에 따라서 메쉬 일렉트로닉스가 뭔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디태치가 되거나 그런 거 없이 오가노이드랑 잘 붙어서 코컬처링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오가노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일렉트로닉스가 장기적으로 레코딩과 스티뮬레이션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A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 있는 스파이크가 이제 스티뮬레이션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스파이크는 이제 오가노이드에서 방출하는 스파이크인데, 이게 오가노이드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이 스티뮬레이션 스파이크와 돌아오는 스파이크가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됩니다. 아까 인트로덕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오가노이드는 이제 심장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어, 매칭이 잘 되고 오가노이드 그 심장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 간격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테스트 해봤을 때는, 임의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제 1.25Hz에서 1.3V 미만의 전압을 이렇게 걸어줬었습니다. 걸어줬을 때는 이 두 개의 간격이 굉장히 이제 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3V 미만의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오가노이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Hz 동일한 프리퀀시에서 10, 100, 500, 1000, 1300, 1500 밀리볼트의 스티뮬레이션을 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D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이 스티뮬레이션 스파이크고, 이제 점선이 이제 카디악 웨이브 폼인데 점점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1.5V 에서 1.25Hz에서 1.5V의 전압을 걸어주면은 충분히 오가노이드를 이제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추후에 이제 스티뮬레이션 조건은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C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점점 이게 비팅 그 앰플리튜드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일부터 41일까지 이렇게 쭉 추적을 했을 때 비팅이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가노이드가 성숙되는 지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비팅 앰플리튜드입니다. 근데 40일까지 이 오가노이드가 비팅하는 거를 이 일렉트로닉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일렉트로닉스는 롱텀으로 레코딩도 할 수 있고 또 스티뮬레이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일렉트로닉스와 그 개발한 이제 AI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같이 결합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먼저 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학습 모델은 강화 학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체가 있고 이 주체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지표보다 낮게 되면은 지표보다 높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액션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리워드를 주는 이런 강화학습 모델을 차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주체는 당연히 심장 오가노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사실은 이 강화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테이트인데, 이 바이오 환경에서는 이 스테이트를 좀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타임으로 이제 지표를 세분화해서 이제 모처하지 않은 상태는 0, 모처한 상태는 1 이렇게 둬서 각각을 이제 단계를 이렇게 나눴다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만약에 머추하지 않은 상태다, 임머추한 상태다 라고 하면은 아까 피거 1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이제
그 스테이트가 점점 증가하면은 너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가해져서 점점 성숙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가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리워드 부분이 리인포스 그 머신러닝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 이 바이오 환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뭐 로봇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를 주는 게 좀 중요한데 바이오 환경에서는 특히 셀이나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두더라도 어차피 성숙한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리워드 자체에 엄청 중요한 뭔가 역할이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그냥 스테이트를 좀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기를 걸어줬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가노이드를 20일에서부터 41일까지 쭉 오가노이드를 키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도 타임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데이가 좀 낮은 친구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트래킹을 한 수도의 좀 낮은 쪽에 해당하고 있고 41일까지 키웠을 때는 수도 타임 레벨에서 좀 높은 쪽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걸 통해서 데이와 여기서 설정한 수도 타임이 매칭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세부 지표들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줬었는데요. 데이가 커질수록 오가노이드에서 발현되는 앰플리튜드 값이 이제 증가폭이 좀 커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비팅을 빠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비팅 그 변화량이 확 커지게 되는데요. 오가노이드가 좀 더 성숙해질수록 지표가 조금 올라가는 걸 확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34일부터 41일까지는 크게 유의미하게 변화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제 41일이 가장 성숙한 상태다라고 하긴 했지만 뭐 세부 지표는 좀 봐야 돼. 조금 더 확인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프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팅되는 그 파형의 그 가장 그 중간에 있는 위스인데 요거는 오히려 이제 성숙할수록 좀 감소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데이가 커질수록 그 지표가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그 센서에서 직접 그냥 찍은 데이터고 요거를 이제 필터링을 해서 수도 타임으로 바꿔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오가노이드가 성숙해 나간다는 지표가 지금도 보시면은 앰플리튜드도 있고 여기 변화량 값도 있고 할프 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도 타임으로 바꿨더니 다 매칭이 되더라. 그래서 얘랑 이렇게 비례하더라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봅니다. 첫 번째로 아까 그 여기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지금 요 지점 그 여기 요 산맥이 이제 실제 펑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X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얻은 첫 번째 그 센싱 값인데 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우시안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이제 가우시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쪽에 뭔가 어떠한 포인트가 생길 건데요. 요것만으로는 사실 확실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그 몇 번 더 센싱을 통해서 총 4번의 이제 센싱 값을 통해서 이 해당하는 지점에 3D 가우시안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처음에 트루 펑션과 굉장히 조금은 더 유사해진 형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리면 늘릴수록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값과 좀 유사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어, 정기 자극을 이제 7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쭉 네, 어, 인가를 해줬고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3일 혹은 4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그 얻은 값을 가지고 이제 수도 타임으로 필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0.3일 때, 0.5일 때, 0.7일 때, 그러니까 좀 미성숙한 상태일 때, 뭐 보통의 상태일 때, 그리고 성숙한 상태일 때에 대한 값을 각각 얻었고, 얘네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10개만 얻었을 때는 이제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구분하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데이터량이 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요거는 이제 3D로 얻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제 2D로 봤을 때도 점점 그 에러가 점점 에러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 센싱을 했고 이제 스티뮬레이션까지 이제 클로즈 루프로 돌리는 것까지 실험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컨트롤러는 스티뮬레이션 하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실험 첫 번째 실험군은 픽스드로 이제 스티뮬레이션 조건을 세팅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1.25Hz에서 1.5V로 쭉 걸어준 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방금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가 시뮬레이션을 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 당연하게도 여기서는 이제 AI가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AI 기반으로 해서 오가노이드를 성숙을 시켰을 때 앰플리튜드도 점점 커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과 다르게 점점 커질수록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가노이드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뭐 세 가지 정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앰플리튜드 그리고 그 전압 변화량 그리고 헤프위스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했을 때 AI가 좀 더 다른 지표들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헤프위스는 좀 더 떨어져야 되긴 한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거 봐서 그렇게 유의미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경량성 자체는 AI로 좀 조절했을 때 좀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를 점점 늘려 나갔을 때 얘네들의 그 결과값인데요. 지금 좀 그래프 요 이미지로 보기에는 조금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앰플리튜드의 그 크기도 중요하고 얘네 각각의 이제 친구들이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시뮬레이션 하지 않은 것과 이게 고정시켜 놓고 전압을 걸어준 경우에는 이제 오가노이드가 성숙함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는 어느 정도 커지지만 각 오가노이드 지점마다 각 지점마다 이제 비팅이 딱 매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AI 드리븐으로 이제 오가노이드를 자극을 걸어줬을 때는 한 오가노이드의 각 부분마다 이제 비팅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오가노이드를 성숙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형광 이미징을 통해서도 훨씬 더 세포가 좀 더 분화가 더 잘 됐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결과입니다. 요약을 드리자면은 AI 기반으로 해서 오가노이드의 상태를 조금 센싱을 했고 얘네들을 좀 잘 구분을 지었고 최적의 스티뮬레이션 조건을 찾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는 개발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경 시스템도 보면은 뭔가 자극이 오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해라라고 이제 어, 명령을 내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을 떼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신경 시스템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AI 자체가 하나의 AI와 이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닉스가 하나의 뭔가 신경계처럼 움직이고 있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장이 좀 덜 뛰게 되면은 더 뛰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좀 비슷한 형태의 신경계랑 비슷한 형태를 좀 잘 본땄다라고 이제 좀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여기서는 사실은 정확한 뭐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는 하진 않았습니다. 뭐 심장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식을 해가지고 심장에 이식을 해가지고 뭐 심장 분할을 좀 촉진한다던가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가노이드가 문제점이 어떻게 분화될지 모르다 보니까 체내에서 어떻게 뭐 좋은 쪽으로 잘 분화되면 좋겠지만 뭐 암세포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분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인 부분으로 정기 자극으로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안전한 형태로만으로 이제 분할을 좀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재생 치료에도 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연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잘 예전부터 이 그룹에서 연구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라서 잘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은 최근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 본인들도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단순히 뭐 심장 오가노이드만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추후에 뭐 브레인 오가노이드라든지 뭐 다른 오가노이드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좀 더 소프트웨어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끝입니다. 재밌고 기현이 거 하는 거랑도 좀 잘 매칭이 되고 네, AI를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프로토콜을 적용한 사례는